실제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서 경기가 좀 돌아서는 게 지표들로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런 지표들이 가장 선행하는 게 사실은 화학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들어서 수출이 돼야지 수출 데이터가 잡히는 거고. 네. 근데 그 만들기 전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발생할 거잖아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화학 시황이 되게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10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다 잘 나왔죠. PMI 데이터, 네네네. 뭐 중국의 수출 데이터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화학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었죠. 그런 데이터가 잘 나오려면 화학 제품들이 이미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화학이 경기를 보는 가장 선행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화학업체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고, 근데 이제 공장 발주가 늘어나니까 이거 수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화학업체 마진이 제일 먼저 커지고. 맞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나 이런 것들, 네. 뭐 BDI 같은 것들도 네. 엄청 강하게 오르거든요. 컨테이너 선 안에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네. 뭔가 만들어서 저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네. 물동량이 있다는 거고, 네. 그 물동량이 이동이 있으려면 화학 제품이 이미 그 전부터 소비가 됐죠. 그렇죠. 되기 시작했겠죠. 만들어야지 컨테이너를 넣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학 시장이 좋아지면 뭐 해운 시장이나 뭐 조선 시장이나 이런 쪽도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다 물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운임이 늘어나고 이제 물동량 늘어나면 연료유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고. 그래서 화학은 처음에 경기가 아직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화학이 뜨지?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게 후행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왜 화학 제품이 좋지? 네. 나중에 한 2달, 3달 뒤에 지나서 경제 데이터들 보면 막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실적이 LG화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하는데 네. 10년 전 실적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10년 전에. 예, 네. 그때 저희가 차화정이라고 불렀었던 네네네. 화학주들이 엄청 좋았던 예. 그때 실적만큼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고, 뭐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도 화학업체인데 10년 전의 네. 실적이 거의 10년 전의 실적. 그때 막 호남석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호남석유가 롯데케미칼이 이름을 바꾼 게 기본적인 경기가 바닥지고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기존에 있었던 수요들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수요. 네. 자동차도 다 화학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동차도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소비재 증가 자체가 그냥 화학 시장에 바로 다이렉트 그거네요. 거의 소비재랑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 뭐 아까 얘기했던 금호석유, LG화학, 뭐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화학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요. 네. 겹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네. 일부 좀 스페셜 아이템들을 뭐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뭐 하나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일부 생산을 하죠. 조금 다른 점이 있나 봐요. 예, 어차피 제 업체별로 생각에는 조금씩은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차피 나프타 가지고 가공해서 주는 거 원재료를 주는 거니까 네. 크게 다를 게 있나 싶기도 한데. 나프타를 가지고 공장을 한 번 돌리면 제품들이 쭉 나오는데 네. 거기다가 또 공장을 갖다 붙이면 네.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운스트림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좀 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만드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범용 플라스틱 같은 네. 걸 만들다가 비닐 원재료만 만들다가 네. 좀 더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서 가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림이 강화 플라스틱 맞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 네.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거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 그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HDP라는 분리막 자체가 그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죠.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그런 거구나. 맞아요. 계속 갈래를 친다 이런. 그러니까 원유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일단 화학이랑 정유랑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부터 먼저 네네네네.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수에 그 원유가 들어오는 부두가 있습니다. 네. 원유가 이제 배를 타고 사우디 같은 데서 들어와요. 네. 그럼 이 원유가 여수에 항구에 내려지고 네. 이 원유를 정유사들이 받아서 그걸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받는 업체들은 정유사들이에요.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정유사가 정제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휘발유, 납사, 등경유 같은 저희가 연료유라고 부르는데요.
등경 이런 게 원료유라고. 연료유. 연료로 사용되는 예. 것들이니까. 납사는 뭐예요? 납사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입니다. 뭐 플라스틱 만들고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사가 원유를 받아서 네. 이러한 제품군들을 생산을 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납사라는 거를 화학 업체들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화학 업체들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납사가 자체가- 나프타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고요. 저희가 그냥 부르는 건 납사, 나프타 둘 다 네네네. 혼용해서 씁니다. 쪼개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네.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 물통 있잖아요. 물통 이런 것들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 이런 요런 거요. 네, 이 핸드폰도 네. 케이스가 다 그 이거 볼펜도 맞습니다. 화학 이거 다 제품이죠? 화학 제품이고요. 이거 이어폰 이런 맞습니다. 거죠. 제품들의 원재료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공장에서 금형 찍는 데서 받는 원재료가 이거 네, LG 화학 그게 이런 데서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유사들은 네.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아니라 휘발유, 등경유 같은 약간 이동과 관련돼 있는 연료,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연료들 이런 네. 것들이 다 연료유들이라고 보죠. 사실은 이 휘발유, 등경유 같은 시장이 네. 화학 시장보다 훨씬 크죠. 이 정유 시장이 훨씬 큰 시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10% 정도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정유 시장은 4천조 시장 정도 되더라고요. 글로벌리. 4천조 시장. 네. 엄청 크네요. 근데 석유화학 시장은 죄송합니다. 3천조 시장이고 네네. 석유화학 시장은 300조 시장입니다. 아, 딱 10%. 대략 10% 정도 되죠. 아. 네.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휘발유나 네. 항공유들은 네. 이제 완전 절벽이 와버렸고요. 네. 항공사들- 이 90%는 그렇죠. 비행기도 못 돌아다니고 락다운 내려가면서 자동차들도 많이 못 돌아다니기 네. 시작했고 그래서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제품들의 수요는 완전 절벽이 와버렸죠. 아.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계속 계시는 거고 네. 집안에 계시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다 화학 제품이니까. 가전제품도 사시고 그것도 화학 제품이죠. 리모델링도 하시고 화학 제품으로 다 하잖아요. 화학 제품이고요. 아. 손세정제 같은 것도 그거 화학 제품이죠. 마스크도 다 화학 제품이고. 위생용 장갑 같은 것도 다 화학 제품. 안 쓰던 건데 이런 거 다 화학 제품이에요. 손세정제도 잘 안 쓰던 안 쓰던 거잖아요. 거거든요. 마스크도 그렇고 아크릴판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화학 제품이네요. 그렇죠. 정유 시장이 한 3천조 시장이라고 했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규모가 대충 보니까 한 1,400조가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휘발유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3,000조에서 1,400조로 줄었다고요? 1,600조로 줄었어요. 1,600조로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도 안 쓰고 그다음에 가격도 빠졌으니까 반토막이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일부는 화학 시장으로 왔을 것 같거든요. 네. 대충 계산만 해봐도 한 140조 정도가 막 10%로 잡으면 네. 140조만 화학 시장으로 와도 네. 화학 시장은 300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난 수요의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자동차 내장재용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가구에 쓰이는 거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무거운 거 따로 할 수 있는 거 내구성 좋은 거 따로 할 수 있고 뭐 맞아요. 가벼운 거 따로 맞아요. 그거를 다 나눠서 한다는 거죠? 네, 다 나눠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아. 어떤 업체들끼리는 겹치는데 또 네. 스페셜티 아이템만 하는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의료용 장갑을 하거든요. 네네. 장갑의 원재료를 합니다. 네. 장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재료. 아, 예, 예. 이런 것들은 LG화학이랑 금호석유밖에 못 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아, 못 하고. 의료용 장갑의 원재료는 네,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여러 공장에서 음. 이거 납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금형해서 장갑 찍어내서 팔고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업체한테 받아서 네. 장갑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다. 네. 그럼 이거 금형은 또 그 금속 가공하는 데서 받아올 거고 그 금속 가공하는 데는 또 철강 회사에서 받아올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네. 그럼 그런 데서부터 합쳐져서 공장까지 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공장도 어떻게 보면 중간 소비잖아요. 아,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까 네네. 그런 게 어디서 오나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화학 네. 업체한테 원재료를 받아서 네. 이걸 믹싱을 해서 실로 뽑아냅니다. 실 만드는 회사가 또 있겠죠. 맞아요. 실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걸 재직하는 회사가 있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옷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아, 정유사가 원유를 가지고 나프타를 생산을 하니까 네. 원유 가격이 빠지면 나프타 가격도 같이 빠져요. 아, 예, 그래서 원유랑 납사는 서로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못 올라가는데 화학 제품 수요는 좋아요. 그러면 원가는 싼데 제품 단 수요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화학업체 약간 그 곱창집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 왜요? 왜냐면은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게 안심, 등심 뭐 이런 거고 네네네. 곱창 이런 거는 부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소고기 가격 떨어지면은 부산물 가격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네, 아, 진짜요? 맞네요. 비슷하네요. 이번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네. 기사들을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네. 뭐 석유 산업을 이제는 잡는다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네, 네. 파생된 시장이 화학 시장이니까 정유도 안 좋고 화학도 안 좋고 다 안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이 시장은 그냥 수요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네. 눌려졌던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뭔가 중국향 공장에서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시면은 코로나가 계속 더 퍼지고 있어서 네. 뭔가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중국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한번 보시면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에 되게 잘 나왔거든요. 중국 수출 데이터.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중국의 중국의 수출 데이터. 예, 글로벌 수출 데이터. 네네네. 네, 그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재료를 누가 공급하냐라고 하면 네. 한국 업체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화학 설비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네.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어.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유럽, 미국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이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시 또 무역 이런 시대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막 트럼프가 리쇼어링 얘기하면서 네.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지금. 아. 네. 그러면 이것 중에 주가가 LG 화학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LG화학이 코로나 관련한 수혜 제품군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이유는 아까 제가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얻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 코로나의 수혜 제품들을 네네네.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봐서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화학 네. 쪽의 실적도 좋았고 플러스 이제 배터리 투자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가면서 실제 실적도 턴어라운드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노베이션도 배터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유랑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랑 그러니까 LG화학은 화학 사업을 하고 네. SK이노베이션 정유 사업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정유보다는 화학 쪽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투자한 게 LG화학보다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 시기가 아마 한 2, 3년 정도 회사가 얘기하는 걸로는 네. LG화학보다 한 2, 3년 정도 늦어요. 삼성 SDI는 그런 게 없네요. 삼성 SDI는 화학 정유 사업은 없고 네. 배터리 사업이 네.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기해 주셨던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이나 금호석유 이런 것도 화학 업체니까 또 괜찮겠네요 앞으로도. 네. 어떨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 옷에 들어가는 원재료, 의류에 들어가는 원재료, 의류. 범용 플라스틱의 원재료, 네. 가전에 들어가는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범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학 시황이 좋아질 때 네.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솔루션은 롯데케미칼이랑 비슷한데 네.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 사업도 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태양광 수소. 예,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사업 이외에 네.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신사업들 아 약간 LG 화학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학 사실은 플러스 신재생. 맞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랑 하나솔루션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죠. 화학도 좋아지는데 네. 신사업도 있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야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 옛날에 들어보기에 뭐 폴리실리콘이라고 막 이런 거 은박지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긴 거 그거 가격이 너무 막 아작이 나가지고 뭐 이제 태양광은 미래가 없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한테 우리가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게 꽤 오래됐죠. 아, 특히나 중국에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네.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전기료거든요. 전기료가 핵심 경쟁력인데 네. 중국의 신장 지역의 전기료가 워낙 쌉니다. 한국 전기료의 한 30%밖에 안 돼요.
전기료가 원가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들어가는 거를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생산 원가만 비교해 보면 OCI의 한국 공장의 생산 원가가 한 네. 10불이 넘었거든요. 네. 킬로그램당. 중국 업체들, 신장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원가는 5불대입니다. 절반 차이 나요. 그러면 이거 뭐야? 하나솔루션에서 태양광 사업하는 거 좀 다른가요? 하나솔루션은 그러니까 OCI는 폴리실리콘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공장도 접었습니다. OCI는 OCI는 한국 공장을 접었고요. 어디서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긴 전기료 좀 싼가 봐요. 네, 좀 상대적으로 싸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아, 하나솔루션 다릅니다. 셀 모듈을 합니다. 셀 모듈.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받아서 네. 셀 모듈을 하거든요. 셀 모듈은 뭔가요? 셀 모듈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그걸 까만 거 이렇게 필름 같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그건가요? 그것들이 다 셀 모듈이라고 네. 보시면 셀을 합치면 모듈이 되거든요. 네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효율. 원천은 예. 이건 효율이에요. 이건 기술력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사실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업체 경쟁에서 중국에서도 셀 모듈을 많이 만들죠. 엄청나게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께 더 좋긴 좋은가 봐요. 네,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은 네. 가정용 시장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1등.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폴리실리콘 업체를 하실 거면 네. 투자하실 거면 네. 중국 업체를 하시는 게 나아요. 원가 차이가 아까 2배가 나니까. 아. 네. 한국은 뭐 10배, 아니 10불. 네. 중국은 5불 대. 5불이니까. 그럼 이제 폴리실리콘 어쨌든 태양광 시장이 성장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항상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성장하면 그러니까. 거기다 원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 네. 낮고. 아.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하실 거면 투자하실 거면 중국 업체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 중국 업체가 싼 전기료 싼 이유가 거기 막 화학연료를 막 떼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석탄 발전을 좀. 그쵸. 네. 이게 아니 약간 좀 이상한 건데 석탄 발전을 해서 태양광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웃긴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대체하려고 네. 다양한 차세대 전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아 폴리실리콘을 대체하려고. 네. 지금 대체가 되고 있나요? 뭐 최근에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네.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라고 해서 페로브스카이트요. 예, 한국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네. 이게 상업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잘 되면은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어. 기술력도 한국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의존도를 많이 탈피할 수는 있겠죠. 중국 의존도를. 근데 사실 화학 업체들이 네. 화학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다 생산이 됩니다. 어. 안 되는 업체들이 거의 없고요. 네. 근데 그걸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네. 그 부생수소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아. 뭐 SK가스 같은 업체들도 그렇고 네. 효성화학 같은 업체들도 다 수소가 작은 업체들이 화학 업체들이 많아요. 네. 화학 업체가 정유 업체보다는 작은 회사다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네. 시장 자체가 작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손세정제 원재료, 위생용 장갑의 원재료 이런 것들이 메인입니다. 그것 또한 수혜를 보고 있어서 10년 내 가장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업체들 간의 차이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야 됐고 네. 차입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순차입금이. 네네. 근데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은 신사업을 상대적으로 하진 않아서 네. 기존 사업에서 돈을 꾸준히 벌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 차입금 아마 내년도가 되면 두 회사가 네. 다 순현금 상태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신사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네. 지금 재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M&A라든지 네.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아. 실제로 이제 이 회사들은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수소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M&A 건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쪽들에 대한 모멘텀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내년도나 내후년도까지 네. 예, 그러니까 화학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50% 생산한 거에 50%는 내수로 가는데 네. 나머지 50%는 다 수출이에요. 중국에 더 수출이 많나요? 중국이랑 동남아로 수출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원료로 그 반도체 다음으로 정유 제품이 네. 2등이고 4, 5위 정도가 석유화학 제품일 거예요. 아마. 정유 제품이 2등이라는 게 어떤? 수출 품목 중에서.
수출 품목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휘발유 이런 거요? 휘발유 같은 것들. 아 우리나라 휘발유가 2등이에요? 그런 게? 네, 그런 제품들이 수출 2등입니다. 지금 유가가 좀 하락해서 아마 예. 순위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품목. 아 너무 상위권이- 신기하다. 그 우리나라는 기름 수출 국가네요. 그렇죠. 원유를 받아다가 정제해서 파는 것들은 아. 뭐 글로벌 5위권, 6위권 정도 돼요. 아. 화학 제품도 한 뭐 5, 6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5, 6위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것 화학 같습니다. 원재료가. 네. 산업들 쭉 보시면 네. 규모로 따지면 화학 업체들이 뭐 반도체나 뭐 전기전자, 자동차 아마 그 다음이 아마 화학일 거예요. 아마 섹터의 사이즈로 따지면 네. 그럼 시총 사이즈로 따지던지 어. 그렇게 따지더라도 한 5위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차화정 얘기가 나왔었던 게 네.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간재가 필요한데 원재료가 네. 필요한데 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주 큰 수혜를 봤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철광석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게 진짜 그 원자재를 하는 거는 없지만 그건 없어요. 그거 가져다가 만드는 거 되게 많고 네. 근데 소비재는 중국에서 만들고 약간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원자재랑 소비재 만드는 거 있는데 이 중간재 만드는 그게 좀 없고. 그게 이제 없어서 네.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대규모 증설을 했던 거고 아. 증설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던 거고 뭐 그런 얘기 나와도 중국은 계속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수요 성장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석유화학 제품 계속 수입해야 됩니다. 그 수요는 저기 뭐야 미국이랑 중국 양쪽에서 하고 뭐 유럽도 있고 유럽도. 글리 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매년 GDP가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석유화학 수요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매년 성장을 해요. 적어도 한 3%씩 4%씩 매년 수요가 성장하거든요. 네. 내년도는 그냥 모든 화학 관련된 업체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다 좋은 거네. 다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화학 사이클은 그냥 좋아질 때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좋고 어느 한 안 좋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차화점 이런 게 왔었구나. 그때 뭐 거의 뭐 화학 업체들 난리 났었잖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많이 올랐었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네.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화학에 이런 재미있는 업종인지 네.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TV도 네, 구독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